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닮아 있습니다. 人生、自分が生きてきた人生のことを歌ってくれるのが演歌だと思ってるので、それが魅力です。演歌、もう演歌は知ってるっていうか、日本でも歌謡曲の中でも演歌っていうのはやっぱ人気があるから、有名な歌手もいっぱい、今日もね何人か有名な歌手出ますんで、それで、知ってるかっていうか、自然に耳に入ってくるんでね、知ってます。 Thế nhưng mà với cái phần cảm thụ âm nhạc của Yến Ngọc về dòng nhạc này ấy, thì nói thật là nó là một cái dòng nhạc, nó là cái ca từ này, rồi giai điệu của nó này, nó rất là mộc mạc và giản dị. Vì thế nên là Yến Ngọc nghĩ rằng nó sẽ ăn sâu vào tâm trí của mỗi một người dân Việt Nam. 먼 길을 걷던 사람의 한숨도, 사랑을 잃은 사람의 위로도, 기다림 끝에 만난 기쁨도. 아시아의 노래들은 언제나 사람의 감정을 중심에 뒀습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고 기쁨을 과장하지 않으며 담담한 음절 속의 삶을 담아낸 음악들. 그 노래의 길 끝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비슷한 멜로디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기는 트로트 로드입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7일 도쿄 에도가와구 종합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는 제52회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노래는 세상을 따라간다. 쇼와 100년, 전후 80년이라는 부제로 일본 가수협회가 개최한 이 공연은 올해 벌써 52회를 맞았는데요. 공연장에 모여든 인파만으로도 엔카와 엔카 가수들에 대한 관심을 가늠할 만합니다. 流行歌と言われるもので、それは今日見てもらって分かったかもしれないけれど、ジャンルがいろんなジャンルがあって、それで流行している、その巷に流れた歌っていうものが流行歌だから、それが演歌の時代と言われていた時には演歌のスターがいたし、今ももちろん演歌のスターがいるわけだから、それから言うとそれは昔からはなくな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決してそう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のは、今日のステージなんか見ててもそうだよね。今回真の美香ちゃんが村田秀夫さん、それこそ古賀メロディーの「無法松の一生」を歌って、僕は司会席にいますからお客さんの反応って分かるのね。もうすごい盛り上がりがあった。だから演歌はまだまだ生きているなっていう気がすごくしましたね。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엔카가 민중의 노래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감정의 결 때문입니다. 예술 텍스트에 담긴 이야기 구조의 보편적 질서를 규명하는 내러톨로지 연구자 박진수 교수는 시대를 이어온 노래 안에 든 말 자체가 마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별로 어떤 가사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워낙 곡들이 다양하니까 어느 시대에나 슬픈 곡도 있고 즐거운 곡도 있고, 일제시대에도 구슬픈 곡도 있었지만 마녀같이 막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곡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시대가 올라갈수록 그 문체상의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시대 자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감흥, 이런 거거든요. 오랜 세월 속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하며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과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들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표현한 엔카. 엔카의 출발은 사실 다소 정치적이었습니다. 명치 시대에 연설이라는 그거 있죠. 연설을 한다라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스피치라는 거를 이제 일본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고, 연설 비슷하게 그걸 노래를 하는 게 연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엔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명치 시대에 그런 엔카라는 그 이름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 정치적인 이제
그 이념을 그 연설처럼 얘기 대신 이제 노래로 전파시키는 그런 식의 음악으로 일단은 그런 걸로 이제 나왔고, 그거랑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엔카로는, 엔카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소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길게 잡으면은 한 반세기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면서 서전적으로 변했고, 양악기의 그런 반주, 바이올린도 사실 있었고, 엔카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 극장이라든지 그런 데와 관련되는 주제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하는 민중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팔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음반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 녹음을 하게 됐죠. 1880년대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서구 여러 나라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국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 군주제를 해야 된다. 이게 지식층에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매일 데모하고 행진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그걸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설을 하다가 연설을 못하고 노래 부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 견해를 담은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면서 그걸 엔제스가, 한국말로 하면 연설가입니다. 연설가를 부르게 됐던 거죠. 그 연설가를 줄여서 연가, 엔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890년이 되면서 헌법도 만들어지고 국회도 개설돼가지고 정치적 이슈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걸 또 부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정치적 이슈가 아닌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개인의 뭐 어떤 기구한 운명,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게 된 거죠. 다만 그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아코디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노래 부르고 돈 받고 가사 같은 거 팔고 나중에는 이제 악보도 팔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을 엔카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부터는 레코드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니까 이 엔카시들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 가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고가 마사오는 1931년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발매한 이래 50여 년간 왕성한 작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엔카의 전성기를 이끈 작곡가이자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요요기 우야라 역 근처에 자리한 고가 마사오 박물관은 음악가 최초로 국민 영예상을 받은 고가 마사오의 위역을 추모하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엔카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 지금 그 규슈의 오카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1904년에 고가 마사오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1911년에 한일합방 직후죠.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그 7살 때 왔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소학교를 다녔겠죠. 그리고 중학교도 다니고, 그때는 중학교가 이제 5년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대학에 가고 이런 건데, 그래서 1911년부터 1921년인가까지 거의 10년 정도 조선에서 자란 거죠. 어릴 때 1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조선에서 다 그 소년 시기를 보낸 거죠. 이 고가마사오 소년이 근데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지 대학 상학부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만도린 클럽을 이제 그 지도를 하고 뭐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그때 뭐 미국의 재즈도 들어오고 막 이러던 시기인데 1931년에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히트곡을 내게 됩니다. 그 전에 1929년에 도쿄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 곡이 일본의 빅터사, 그러니까 이 빅터하고 콜롬비아가 양대 산맥인데 음반 회사에 이게 이제 전부 다 국제적인 회사, 영미 계통의 이게 이제 일본의 기업들하고 축음기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빅터사에서 도쿄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을 내놔서 20만 매가 판매가 됩니다. 빅 히트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콜롬비아사에서도 준비를 해서 빅 히트곡을 내는데 바로 코가마사오의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고 하는 곡이 1931년에 후지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로 25만 매가 팔려버립니다. でもそれまで作曲家っていう商売職業はないわけであって作曲家イコールクラシックのものであった。それが流行歌という形になってスタートしたのが古賀正夫さん。でねその時は面白くてねレコードによって各地でしか知られていない 고가 마사오의 음악은 전통 민요의 구슬픈 음색과 서양식 화성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근대 일본의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만든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깊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했습니다. 엔카는 그렇게 국민의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악기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초창기에 엔카 같은 느낌의 노래는 길거리에서 바이올린 켜면서 노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양악의 지식이 조금 있는 거죠. 그 체계적으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린 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양악의 수용과 엔카 트로트의 탄생이라는 게 그 어떤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누키 음계는 일단은 서양의 개념이긴 해요. 서양의 칠음 음계 그거를 갖다가 이게 두 개를 뺀다. 그러니까 토대에 있는 거는 서양 음악의 이론이고요. 일본에서는 그거를 빼는 그 소리를 뺀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장음계도 있고 단음계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음계가 굉장히 슬프게 들리고 그 장음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교 창가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건데 일본의 삼위센이라든지 그런 데서 쓰여진 미야코부시라고 있는데요. 그런 음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왜냐면 일단 서양 음악의 토대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 여러 가지 겸토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좀 다른 그런 근대적인 음계라고 해야죠. 요나누키 음계를 기본으로 한 엔카의 확산은 단순한 음악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대 동아시아의 문화이동과 제국, 식민지 그리고 이주까지 그 복잡한 역사의 얽힘 속에서 서로의 음계가 스며들고 정서가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래가 탄생했고 그 서정적인 멜로디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だからさ今日見ただけでだよ全部今回昨日一昨日の構成したの僕だけれど全部選曲してこの人に歌ってもらうって決めたのは僕だけれどオープニングが古賀正夫でしょ無法松の一生もあったわけでしょ他にもあったんじゃない新妻鏡もそうだしね新妻鏡あとなんかでも何曲かをやっぱり昭和10年代の歌でからでも今でもこの歌って歌ってもらう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ら古賀正夫先生の直弟子今日出てた大川栄作さんっていうのがそうなんだけどその人ともう一人兄弟子でねこの先生古賀先生はもう亡くなって何十年も経ってしまうから今年88歳でそれで芸能生活70年ということで記念曲を作ったの。で古賀先生はもういらっしゃらないから僕が作詞作曲した歌を歌ってベスト10に入ったのヒットチャートの教えてあげてそれベスト10に入ったからそれはヒット曲だよね。だから古賀先生の味その時に江川愛二さんに言われたこと古賀先生のようなそして昭和初期から20年代のそういった日本調のような歌をだからね演歌ってね決してねちゃんと売るところだったり聴かせるところの場所があったらまだまだこれから
それを待っている人たちはいるのかもしれない。やっぱりこうそのずっとみんなが持ってる心の奥底のそういう思いやりとか、あとそういうその愛する人への一途な気持ちみたいなものが歌に込められてるから、だからこうみんな聞いててなんか懐かしいなとか、すごくホッとするな、安心するな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ずっと長く愛されて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演歌は日本人の真髄っていうか、そのなんて言いますかね、生活心情を歌ってるんで非常にいいですね。演歌はもう日本人の心だと思っております。以上です。心の癒しです。はいはい。日常やっぱり大変なあった時に好きな歌を聴くとほっこりとしますので、はい、そういう意味で演歌が好きです。はい。思い出の曲が多いんで、それなりに流行ってる曲が自分の中にあることが結構あるんですよ。それで演歌が好きなんです。自分の人生です。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 음악. 엔카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이 음악이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섬세하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탄생한 엔카가 일본 사람들의 애환을 달랬듯 베트남 역시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독자적인 음악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적 소리 가득한 베트남의 오늘. 이 분주한 풍경 속에도 변치 않는 선율이 흐릅니다. 황금 음악이라는 뜻의 낙방. 격동의 베트남 역사를 관통하며 사람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54년 분단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북베트남에서는 혁명음악과 민족음악이 강화됐는가 하면 남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보다는 단출한 악기 구성으로 개인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이별의 정서를 솔직하게 노래하는데요. 낙방을 이야기할 때 베트남의 밥 딜런이라 불리는 작곡가 찐꽁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노래는 전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면서도 평화를 갈망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Vì anh tôi là người yêu nước, anh tôi không muốn người Việt Nam và người Việt Nam, có nghĩa là người Bắc và người Nam, người Việt Nam giết nhau thì anh tôi chống cái chuyện đó, không thích chuyện đó. At the university, and then there was the anti-war movement by the student, and they started singing this song, and getting very popular, and hugely popular. 그러나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찐꽁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정부의 감시도 삼엄해졌고 1969년을 시작으로 찐꽁선의 많은 음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Anh tôi viết những cái bài hát đó là luôn luôn nói về muốn chấm dứt chiến tranh, luôn luôn muốn cái người Việt Nam yêu thương nhau. The band which also a song which is very famous and many Vietnamese life is the song Gia của mẹ. But the mother left for the children of Vietnam. It is an incredible song. It went on like this: 1,000 years under Chinese control, 100 years under French colonial rule, 20 years of civil war. What has the motherland left for the children of Vietnam? The country full of bomb craters, the country full of half-caste people. I don't want to fight anymore. I don't want to kill my brother anymore. I want to come home to my mother's arms. You know, I want peace for my country, etc., etc. So that was the reason, the main reason for the ban. Of course, it affected him greatly, you know. But people out there still sing. Before 1975, after 1975, but there's nothing to stop you from, let's say, students get together, they sing.
So even today, 1975년 베트남의 남과 북을 갈랐던 전쟁이 북베트남의 통합으로 종식되고 그 후로 50년이 흐른 지금 단순히 사랑 노래를 넘어 베트남의 역사와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적 고도까지 아우른 그의 노래는 이제 세대를 아울러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Phải nói rằng đó là một nhạc sĩ đa tài, bởi vì ông có học vấn của ông rất là cao, nên thường ca từ của ông viết ra nó mang tính triết lý rất là nhiều, và mỗi một bài hát của ông nó đều chất chứa những cái ý nghĩa rất là sâu. Chính vì thế mà dòng nhạc của ông cũng là một dòng trong những dòng nhạc mà đi cùng năm tháng của rất nhiều thế hệ, mà cho đến bây giờ nó vẫn không thể hết được cái nóng của cái sự thịnh hành về dòng nhạc của chú Trịnh Công Sơn. Bởi vì với quan điểm cũng như là cá nhân của Yến Ngọc ấy, thì mỗi một lần mà hát nhạc Trịnh Công Sơn ấy, cảm xúc của Yến Ngọc nó cũng có một cái cảm xúc rất là đặc biệt để dành tặng những ca khúc mà hát của chú. Nếu mà nói về sự đóng góp cho nền âm nhạc Việt Nam nói chung thì chú Trịnh Công Sơn chú có một sự đóng góp phải nói thật sự rất là to lớn chứ. Bởi vì khá là nhiều bài mà cho đến bây giờ khi trẻ con cũng thuộc, giống như bài em vừa nói đó, bài Nối Vòng Tay Lớn đó, thì nói thật là những ca khúc của chú nó đã đi sâu vào tiềm thức của rất là nhiều người rồi. Đấy, vì thế nên là nếu mà để nói sự đóng góp của chú thì phải nói rằng nó không thể kể xiết được. Nó quá to lớn luôn, nó ảnh hưởng rất là lớn đến nền âm nhạc của Việt Nam chứ. 그리고 오늘날 황금음악 낙방은 볼레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볼레로 가수 예능옥 씨는 낙방과 볼레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Chẳng hạn như lúc nãy có Yến Ngọc có trả lời đó, chẳng hạn nó có một bolero là Zumba này, cha cha này, bop này, ballad này, rồi tango này, đấy, nó có rất là nhiều, kể cả tuyếp nữa, đấy, nó sẽ có rất là nhiều cái phong cách một chút, có thể là rất nhiều khán giả hiện tại thời điểm này có thể nhầm lẫn bolero nó là một dòng nhạc, nhưng thực ra nó không phải là một dòng nhạc, nó là một âm điệu thôi, nó chỉ là một điệu nhạc của dòng nhạc vàng, một điệu nhạc trong những điệu nhạc của dòng nhạc vàng. Nhưng mọi người nhầm tưởng nó rằng nó là một dòng nhạc bởi vì nó quá thịnh hành đi. Khi nó du nhập về Việt Nam á, thì những ca sĩ gạo cội hát nó quá nhiều, hát cái điệu bolero quá nhiều, cho nên là mọi người thường gọi nó là dòng nhạc bolero, nhưng thực ra nó không phải là một dòng nhạc, nó chỉ là một điệu bolero, nó là rumba đấy, chứ không phải là dòng nhạc bolero đâu. Đấy, còn về cảm nhận của Yến Ngọc phải nói là cảm nhận về dòng nhạc vàng chứ không phải dòng nhạc bolero. Đấy, còn bolero thì là một điệu nhạc, cảm nhận về điệu nhạc của bolero thì nó thường ấy, nó là nhịp 4/4 mà, nó cứ đều, nó dễ nghe thì nó dễ cân bằng cảm xúc của người nghe. Thế cho nên vì thế nó dễ chạm đến tim của người nghe. Cho nên là các ca sĩ gạo cội họ hát rất là nhiều về tiết tấu của bolero. Thật ra nói rộng hơn về nhạc vàng ấy thì cái dòng nhạc vàng nó cũng là một cái dòng nhạc, nếu mà để nói về lời ca này, rồi tức là ca từ này, rồi âm nhạc này, thì nó giản dị này, nó mộc mạc này, nó cũng rất là đời thường đấy. Chính vì thế nên là tại làm sao mà tất cả những cái ca từ của dòng nhạc vàng này nó ăn sâu vào tiềm thức của những người dân Việt Nam. Đương nhiên là nó phải là qua thế hệ, với lại nó cũng đại loại là cũng lựa chọn độ tuổi nữa, chứ không phải là độ tuổi nào cũng nghe cái dòng nhạc vàng này. Đấy, thế cho nên là Yến Ngọc với cái kiến thức của Yến Ngọc ấy thì dòng nhạc vàng này nó cũng là một dòng rất là rộng về ca từ, rồi về âm nhạc. Vì về dòng nhạc vàng họ có thể phối rất là nhiều cây nhạc cụ khác nhau để có thể cho ra một bài nhạc vàng hay. Với cái suy nghĩ của Yến Ngọc ấy thì dẫu rằng nó có giai đoạn trùng xuống đi chăng nữa, nhưng nó vẫn sẽ quay lại với thời hoàng kim của nó. Nó có trùng một thời gian thì nó sẽ lại dậy sóng một thời gian, bởi vì Yến Ngọc nghĩ rằng ấy, cái ca từ với lại giai điệu của nó đã ăn sâu vào tiềm thức của người Việt Nam rồi, nên là nó sẽ sống mãi.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 뒤섞이며 새로운 노래, 새로운 정서가 필요했던 시대. 그 흐름 속에서 엔카와 낙방, 시대곡, 창가 그리고 트로트 같은 근대 대중음악이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를 하는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노래를 함께하는 공동체 약간 그런 부분이 그런 차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로 간의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대륙에서도 그 당시 20년대에 역시 그 지금 현재 말하는 시대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그 말 자체도 나중에 50년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20년대는 없었던 말이지만 어쨌든 그 시대곡 그런 노래들이 나타났고 그것도 역시 양악의 영향, 재즈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고 그 외에 그 토착적인 부분이 있고 그게 용합이 된 거죠. 20년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제1세계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 아니면 다시 도입이 되는 시기예요. 문화라는 개념. 그리고 독일에서 그 쿨투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일본에서도 번역이 되고 뭐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도 문화가 있다 뭐 그런 자기 문화가 있다 아니면 문화가 없으면은 우린 민족이 아니다라든지 그런 민족 자결이라든지 그런 사상과 관련이 돼서 문화라는 것 자체 개념이 굉장히 중요화되는 그런 시기가 20년대였던 것 같고 그건 또 미국의 재즈 시대, 재즈 에이지랑 맞아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산지는 아무래도 미국의 재즈 에이지 그런 게 있고 20년대 쭉 그렇게 각 나라에서 각 그 지역에서 그렇게 되는 그렇게 새로운 대중 문화, 대중 음악이 이제 나타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노래는 단지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한 시대의 얼굴입니다. 일본의 엔카도 베트남의 낙방과 볼레로도 한국의 대중가요도 결국은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노래를 통해 서로에게 닿아있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한 곡의 노래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노래는 그렇게 길이 되고 그 길은 다시 우리를 이어줍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길. 이곳은 트로트 로드입니다. 트로트 로드 2부에서는 아시아를 잇는 한국 트로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